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6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새해 첫날 예, 뵀었었고 오늘은 두 두 번째 번째. 주에 뵙습니다. 여전히 월요일 날 방송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요. 변함이 없는 것 아, 같아요. 변함이 네, 없나요? 새해여도. 어, 근데 좀 뭐 회사에 좀 음, 바뀐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거 준비하면서 음, 지내고 좋은 있습니다. 쪽으로 바뀌었길 그냥 뭐 바라고도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음, 음, 음. 그런 그러셨구나. 부분들이 아, 있어가지고 아, 네, 좀 어수선하긴 해요, 요즘에. 네, 그러시군요. 연초라서. 네, 자, 저번 주에 방송했어서 구매 리스트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죠. 이제. 좀 그렇죠. 모아야 되니까. 돈 모아야죠, 이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갖고 꼭 정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성호님. 자, 오늘의 주제는 야시카 일렉트로닉 35 네.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음, 간단하게 될지 길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풀리기 시작하면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히스토리부터 얘기하다 나오기 보면은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 카메라를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많이 불러요. 저도 명칭이. 그 어,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 음, RF 스타일 카메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 필름 카메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음,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어, 그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접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지는 카메라들도 꽤 있죠. 렌즈들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죠. 있어요. 예전에. 그래요? 예전에 미국에서 아우디를 가난한 자의 벤츠라 그랬어요. 그거를. 음, 좀 이해가 가네요. 미국에서. 네. 그때, 그 당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었었고요. 뭐 또 일본 카메라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는 뭐 바디는 니콘이고 음, 렌즈는 미놀타다. 또는 그 렌즈는 뭐 로코르다. 이 로컬.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서 말하는 그 바디는 이제 F3 바디고요. 그 네. 다음에 로코로 렌즈는 그 CL하고 같이 나오는 CL에 나왔을 때는 M 로코로 예, 40mm. 그 렌즈가 예. 성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나왔었었던 음,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난한 자의 라이카. 라이카. 근데 저는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기보다는 이걸 히스토리를 알고 네. 야시카의 역사 속에서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카메라이기도 하긴 하는데 음, 저는 오히려 가난한 자의 라이카가 아닌 시대를 앞서갔던 야시카 일렉트로닉 35 시리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왜냐하면 전자 시스템에서 굉장히 앞섰었던 야시카예요. 근데 이제 일본 내 카메라 회사의 규모라든가 네. 그런 시장 점유율 이런 거로 따지면은 야시카는 당시에도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어, 메이저 일본의 5대 카메라 메이저 브랜드는 뭐 니콘, 캐논, 니콘, 당시에 캐논. 미놀타, 예. 올림푸스, 펜탁스 이게 이제 일본의 그렇겠네요. 5대 카메라 메이커거든요. 그 얘네들이 이제 메이저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야시카, 그 다음에 이 야시카가 74년도에 칼자이스랑 싸바싸바를 해요. 아, 왜냐면 야시카 브랜드 예. 갖고는 이게 좀 안 먹히거든, 사실은. 음, 그 메이저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야, 그럼 칼자이스에서 싸바싸바 해갖고 콘탁스를 얘들이 만들어요. 아, 74년. 그래갖고 RTS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카메라 발표회 이런 박람회? 예.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해갖고 좋은 호응을 얻거든요. 그 카메라가 혹시 그 음. SLR 스타일 SLR의 맞죠? RTS. 그게 RTS 예. 3까지 나와요. 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뭐 몇 가지 버전이 더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야시카가 83년도에 교세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정도 교세라에서 생산하다가 완전 중지를 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교세라랑 좀 저는 약간 교세라, 음, 음, 야시카 교세라 그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콘탁스랑 제휴했을 때 70년대 중반에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80년대 넘어가고 그랬고 RTS3 뭐 이렇게 해갖고 SLR 카메라의 고급 기종들이 나왔을 때에 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평론가 사이에서 콘탁스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전자공학의 결정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자공학의 결정체는 야시카의 이런 기술력. 전자 시스템의 기술력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때 뭐 니콘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뭐 낡은 니콘, 까지고 막 이런 낡은 니콘은 보석보다 아름답다. 뭐 캐논 F1은 망치만큼 견고하고 강하다. 예. 뭐 그다음에 뭐 콘탁스는 뭐 그렇고 올림푸스는 이제 작은 거에 결정체다. 이 모든 것을 미놀타는 이 모든 것에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놀타를 극찬을 했었거든요. 가장 극찬을 해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가라앉으려고 그랬고. 그랬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렉트로닉 35가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하죠. 이 카메라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요거 이제 좋을 것 실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 카메라 박물관에 이거 수십 대 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러면 이거 배터리가 옛날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동을 좀 시키려고 일단 제가 개조를 했어요. 배터리를 아까. LR44 4개를 넣었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은박지로 좀 채워놓고 해가지고 예. 지금은 정상 작동을 시키게 만들어놨어요. 배터리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배터리가 음. 좀 특이한 게 들어가더라고요. HM 뭐 4N 어. 같은 건데 6V짜리. 근데 그게 그 배터리는 못 구하지만 그거를 아답터를 팔아요. 예. 만들었고 거기다가 LR44 껴서 쓰시면 LR44 6V라서 4개 늦게 끼우시면 딱 맞아요.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 배터리 확인이 가능해요. 요거 누르면은 옆에서 이렇게 불빛이 여기 불빛 들어오죠. 예. 들어오거든요. 어. 들어오죠. 요걸로 해서 배터리 체크가 되고. 예. 일단 카메라 보면서 재원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봐요. 앞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는 이게 이제 족보를 보면은요, 얘가 이래요. 1966년도에 일렉트로닉 35, 야시카 일렉트로닉 35가 발매가 돼요. 그 다음에 66년 같은 해에 35 프로 패션 아이리스 프로페셔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블랙바디를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블랙바디를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68년도에 35G, 그 다음에 69년도에 GT, 그 다음에 70년도에 GS, 그 다음에 73년도에 GTN, 그 다음에 GSN. 지금 보시고 있는 바디가 GTN이에요. 73년도에 나왔던 바디. 오른쪽 하단에 어. GTN 적혀 있거든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GSM 바디하고 GTM 바디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색깔 차이예요. 같이 단순히- 73년도에 나왔는데 블랙 바디는 GTN. 그다음에 크롬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얀 예, 실버 바디라는 거. 그거는 이제 GSN. GSN. 이렇게 표기가 되지 나머지 성능들은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거 뭐 66년도에 35 이런 거보다는 이제 렌즈도 보면 그 전에는 그냥 야시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생산한 바디라 컬러 야시논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칼라 필름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라 밸런스라든가 이게 뭐 멀티 코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노 코팅이라도 그런 칼라 밸런스를 아무래도 좀 신경 써서 만들면서 이제 칼라 야시논이라는 명칭을 좀 썼죠. 이렇게 이제 썼던 카메라고 이 카메라는 일단은 매뉴얼 방식은 없습니다. 이름에서 일렉트로라고 와. 보이는 것 자체가 전체가 다 전자 바디라고 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전자식 것 같아요. 바디라서 매뉴얼 기능은 없고요. 조리개 우선 기능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B 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라이트, 그러니까 스트로보 동조할 때 쓸 수 있는 번개 표시가 된 표시가 있어요, 렌즈에. 근데 이거는 뭐 렌즈 셔터기 때문에 500분의 1초까지 다 동조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놓고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얘의 렌즈 스펙을 보면 얘는 4군 6매의 구성을 갖는 렌즈고요. 45mm f1.7짜리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꽤나 당시에는 밝았던 렌즈죠. 이 당시에 또 얘랑 같이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브랜드가 또 하나가 있죠. 캐논.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5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이런 렌즈 붙박이식의 카메라들이 굉장히 히트를 쳤고 유행을 했을 때예요. 캐논에는 이제 QL19, 17, QL19는 이제 40mm 1.7, 45mm 1.7, 그 1.9,
17는 예. 그렇고 QL 캐논의 19는 이제 1.9 렌즈가 바뀐 거고 1.9. 아, 얘는 이제 40mm 야시카는 이제 1.7 렌즈가 달린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캐논에서 QL G3라는 좀 작게 만들어진 카메라가 있죠, 예. 이거보다. 40mm 아, f1.7을 1.7짜리. 예. 근데 야시카에서도 그거와 같이 활동했던 카메라가 또 있어요. GX라고. 어, 야시카 35 GX라는 카메라가 캐논의 G3랑 같은 정도의 크기예요. 아, 걔도 이제 40mm 1.7 렌즈. 같이 이제 경쟁했던 거의 카메라죠. 그러니까 얘는 캐논은 매뉴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얘는 조리개 우선으로밖에 못 썼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 카메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얘 스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mm 1.7 7. 렌즈의 4군 6매 구성을 했던 렌즈를 4군 6매의 40mm 1.7 렌즈를 쓰고 있고 이 안에 보면 이제 뷰파인더가 있잖아요. 뷰파인더는 시차 보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뷰파인더가 옆으로 움직이죠. 움직임. 아까 보셨지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30초에서 5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무단계로 끊깁니다. 무단계. 무단계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뭐 125 다음에 예, 250이잖아요. 그렇게가 아니라 중간에 예. 180도 끊을 수가 있다는 예. 얘기고 무단계로 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개 우선, 그 다음에 비샷다, 프레시, 예, 그거 프레시 쓸 수가 동조. 있다. 그래서 이게 노출 자동화 기술의 거의 표준이다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뒤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정상원 님이 말한 대로 요 가운데 부분에 배터리 체크라고 있죠. 예. 저거 불을 보면은 필름 카운터 옆에 불이 들어오는 거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렉트로닉 35 있고 옆에 슬로우 오버 있죠. 예. 요거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요거거든요. 음. 그래서 슬로우에 불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30분의 1초보다 저속으로 끊긴다고 했을 때는 얘가 슬로우에 불이 들어요. 아, 그러면 조리개를 더 열어갖고 셔터 스피드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확보를 해줘야 되겠네. 너 그게 싫으면 삼각대 세워. 흔들릴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밑에 5번은 빨간색 불이 돼 있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예, 돼 있죠. 야, 너무 날씨가 좋아서 500분의 1초 이상으로 끊길 것 같으니까 조리개를 조여서 좀 셔터를 좀 조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하얗게 나와. 하얗게 나와. 그렇죠. 그렇게 노출 안 맞아. 예. 그 경고 표시를 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있고요. 아, 저는 요 옆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인 줄 알았는데 아, 예, 이제 이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그다음에 예. 얘요. 예. 얘는 감도. 감도네요. 예. 이거 GTN, GSN 이 당시에 얘는 이제 감도가 1000까지 있고요. 그 전에 소창기 거는 아마 감도가 500인가? 얼마까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600인가 500인가밖에 없었을 거예요, 감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쪽을 보죠.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조리개 우선만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에다가 보통 놓고 쓰죠. 그럼 조리개를 몇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지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야, 나는 롱타임으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비셔터에다가 놓고 저걸 돌리면 이제 비샷다로 가겠죠? 네. 비샷다에다 놓고 하면은 이제 비샷다, 벌브 샷다가 되는 거고, 옆에 번개 표시 있죠? 예. 아, 이게 아까 프레시 동조. 프레시 쓰고 싶으면은 저기다 놔. 그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동조시켜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리개 16 뒤에 조그마한 은색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죠? 예. 저거 셀프 타이머. 셀프 타임. 요 캐논 그 QL 시리즈에도 그렇죠. 저렇게 되어 있어서 맞아요. 저거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피크하고 조리개 중간에 태양 그려져 있고 구름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예. 창문 하나 그려져 있죠. 이거 약간 목측식 카메라 보면은 많이 이렇게 되어 저거 있어요. 노출 우리가 예전에 필름 보면 야 흐린 날에는 125분 ASA 100일 때 125분의 1초에 4나 5.6 맑은 날은 8이나 11 이렇게 놓고 쓰면 네. 별로 이제 실패 없이 할 거야. 그거를 얘가 그림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예. 날씨가 맑다. 감도 125에 예, 11에다 놔라. 예. 그 다음에 날씨가 좀 흐리다. 그럼 4에다 놔라. 야, 그거보다 좀 어두워. 창문 저렇게 그려놨잖아요. 방 가려놨잖아. 그런 어두워. 거구나. 예. 그러면은 2나 1.7에다 놓고 써. 그래야지 너 노출 그 컨트롤 그 안에서 잘 되고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그림식으로 예전에 많이들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해되시죠, 아, 정성호님도? 예. 좀 저런 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슬로우하고 오버가 됐을 때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 파인더 안에서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파인더에서도 아까 보여요. 보셨죠? 그렇게 보이고요. 어, 윗면도 뭐 단순히 하슈가 있어요. 하슈. 초창기 거는 하슈가 없어요. 아, 그래갖고 그건 없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73년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아주 작진 않아요. 140, 90, 70mm. 음, 그 다음에 무게가 배터리하고 필름 제외한 무게가 759g. 묵직할 수도 있고, 글쎄요. 묵직해요. 그 다음에 이 제가 여기 보면은 전자 셔터. 이게 이제 렌즈 셔터잖아요. 근데 이게 예, 전자식이잖아요. 예, 맞죠? 예. 기계식이 아니잖아요. 전자식 렌즈 셔터는 이제 코팔 회사랑 협력해서 만든 거예요. 아, 일본의 셔터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큰 회사, 유명한 데가. 코팔하고 세이코. 세이코, 세이코도, 아, 그럼요. 세이코 셔터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었죠. 시계로만 알아서 어, 카메라 그쪽 어, 부품인지는 몰랐습니다. 유명하죠. 세이코 셔터도 음, 유명하고, 코팔도 유명하고요. 독일에도 또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콤포하고 프런터. 예, 몇 번 말해주셨던 것 같아요. 콤포 그 셔터하고 프런터 대형 셔터. 카메라 설명해 주실 때 그때도 예전에 해드렸나요? 예, 맞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 세계의 셔터 회사의 큰 거 네 가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양분화가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코팔, 세이코, 그다음에 독일 쪽에서는 콤포, 프론터. 그러니까 하셀브라드 셔터 할 때 아마 잠깐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콤포하고 프론터는. 예, 초창기 때는 이제 콤포 셔터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3 CX, CF 예, 렌즈들이 나오면서 CX. 이제 프론토 셔터로 이제 갈아탔죠, 얘들이 콤포에서. 음, 근데 어쨌거나 어느 셔터를 써도 상관없는데 이 아시카 일렉트로닉 35 시리즈의 전자 셔터는 콤포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진 아, 계약이라는 게 제휴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얘네들이 다 만들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게 자본주의 경제에 맞는 거잖아요. 같이 협력하는 거. 그렇죠. 자동차도 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다 미션 만들진 않잖아요. 자동 미션. 독일에 뭐 ZF 미션이 있다면은 뭐 도요타의 일본에는 IC 미션도 유명하고 음, 그다음에 뭐 부단 변속기인가 닛산의 CVT 그건 또 닛산께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셔터까지 다 만들진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시카 얘기가 나온 김에 야시카 얘기 조금 더 해드릴까요? 아무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는 지금 빠르게 좀 둘러봤는데요. 그럼 야시카 우리 또 방송을 뭐 팟캐스트처럼 주로 들으신다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야시카 얘기 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야시카라는 브랜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에서 메이저 브랜드로까지 인정을 받았던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그룹에서 이제 했던 거고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도에 야시마 세이샤 쿠쇼라는 회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청업체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전에 하청업체 하다가 야 말이 좀 이상해. 협력업체로 하자. 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였다가 1949년에 이제 주식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53년도에는 그 야시마 프렉스라는 모델을 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굵직굵직한 것만. 예, 그 다음에 1958년도에 지금의 이제 야시카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창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58년도에 야시카 35와 롤라에서 영감을 받은 롤라이가 6cm, 6cm였잖아요. 보통 아, 롤라이 예, 프렉스 예, 쓰고 예, 있잖아요. 롤라이 예. 4cm, 4cm, 그 롤라이도 4cm, 4cm짜리가 있거든요. 아, 그 그래요? 4cm, 4cm 라이카 4x4를 출시를 해요. 야시카 4x4를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때는 폴라로이드와 제휴해서 폴라로이드 파트파인더 120까지 출시를 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66년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건 73년도 버전이지만 예, 66년도에 처음 나왔다. 66년도에 일렉트로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예, 일렉트로 35를 출시를 하고요. 1968년도에 자회사인 니카와 토미오카 광학을 인수를 아예 해버려요. 50,
제 기억에 59년도에 니카 카메라를 완전히 인수한 건 아니고 자회사로 두거든요. 니카 카메라는 어떤 회사였냐 하면 라이카 카피본을 주로 만들던 회사예요. 아, 그래. 어, 그 바르낙 시리즈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것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니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카메라 박물관 김종세 관장님이 예. 모방 카메라, 라이카 모방 카메라 책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아, 예, 오늘 책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약간 준비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니카 카메라도 거기에 소개돼요. 근데 꽤나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력은 꽤나 뛰어났던 회사가 니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토미오카 강화가 이제 렌즈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 제휴한 건데 68년대 아예 인수를 해요. 그래갖고 1973년도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야시카가 전자 카메라를 만드는 거대한 생산업체가 이미 그때는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씨 야시카라는 브랜드가 얘네들이 인지도가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짱구를 막 굴린 거예요. 음,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얘네 칼자이스에서 요즘 콘탁스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야 걔네랑 기술 제휴해갖고 우리가 만들자. 아, 이런 그래갖고 빌려. 74년에 제휴를 해갖고 콘탁스 RTS SLR 카메라 있죠. 예. 그거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잘 나갔으면 되는데 콘탁스는 완전히 고급 브랜드. 그러면서 얘네가 SLR 카메라에 그 야시카 콘탁스 CY 마운트 같이 쓸 수 있는 마운트가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갖고 이제 협력해서 CY 마운트, 콘탁스 야시카 마운트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칼 자이스 렌즈들을 갖다가 같이 쓰는 거예요. 칼 자이스 렌즈를 맞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야시카 카메라도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 콘탁스는 그렇죠. 아무래도 야시카에서 만들긴 했지만은 고가거든요. 그런 거였고 어쨌거나 콘탁스의 야시카의 전자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야시카가는 어떻게 보면은 110평 작은 카메라 있죠. 예. 거기서부터 중형 66 사이즈까지 만들거든요. 다 만든 맨 카메라인 마지막에 나온 것 게 124G. 야시카멧. 야시카 매트 66, 124G. 롤라이가 비싸면 이거부터 써보시라고 예. 내가 항상 얘기하는 항상 거. 추천해 주신 그거 나쁘지 않아요. 예, 그거 좋다고.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1983년도에 교사라에 합병을 당하죠. 넘어가요. 그래서 한동안 야시카 교사라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예, 교사라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교사라에서 완전히 생산 중단을 해버려요. 카메라를. 아, 그러면서 묻혀져 가버렸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야시카 매트 아까 말씀드렸던 124G 카메라 있죠. 예. 그게 이제 1986년도까지 생산을 하거든요. 그 카메라 왜 내가 124G 잠깐만 계속 이거 켜놓고 얘기했네. 계속 그 화면 보이겠느라고 우리 얼굴 보여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시카멧 124G. 124G를 1986년까지 생산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요즘 뭐 있으면 20만 원 안 줘도 살 것 같은데요. 20만 원 내외? 깨끗한 게 아마 없을 거야, 근데. 그게 상태 제가 네. 예전에 선생님께 그 롤라이 코드 구매하기 전에 네네네. 중형 어떤 거 써보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거 124G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남대문 한번 가봤었던 것 같은데 상태들이 다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좋은 건 아마 다 주워 갔겠죠. 싸니까. 그러죠. 쓸만해요. 쓸만해. 그렇다고 뭐 롤라이를 넘어선다고 렌즈 성능이 넘어선다고 말은 못하지만 꽤나 쓸만했던 기억이 있고 어쨌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이저 브랜드였진 않지만 1960년도에 이런 조리개 우선을 코팔이라는 셔터 회사랑 제휴를 하고 조리개 우선을 할 수 있는 전자식 카메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꽤나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난한 자의 라이카가 아닌 시대를 앞서갔던 카메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싸죠. 저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능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컬러 야시논 그래갖고 예. 당시의 발색이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또 렌즈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카메라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배터리 넣으면 작동되는 것만큼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73년도에 나온 건데. 자, 그럼 거꾸로 지금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M5 써봤었죠. 예, M5 노출계가 라이카에서 처음으로 달린 카메라예요. 그렇죠. 예, M5가 내 기억에 70년도인가 71년도에 나왔잖아요. 얘보다 늦어. 66년도니까. 얘는 66년도니까 얘보다 늦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걔는 실패했죠. 노출계가. 그렇죠. 신동신 렌즈 못 쓰잖아. 가운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M4 2? M4 2, 예, M4P, M6 다시 M6에서 노출계가 달린 거고. 예. 그렇게 그러면은 그게 뭐 86년도인가? 내가 86년도 되겠구나. M6가 나온 게. 그렇게 되는 거였다. 얘는 66년도에 썼고 지금도 작동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냥 라이카 RF 카메라의 대명사라고 하면 라이카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음.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라이카를 부인할 수 없어요. 걔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써보고 싶은데 음, 라이카는 가격이 비싸니까 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요 음. 뭐죠? 야시카 야시카 일렉트로 35 카메라라서 브랜드인데 어쨌거나 예, 그런 말씀하세요. 별명 애칭이라고 했나? 그게 가난한 붙여지- 자의 라이카. 예, 붙여지지 이게 제가 않았나 기억에는 실제로 라이카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이걸 사서 썼겠죠. 그런데 사진이 이게 장난 아니게 잘 나왔겠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맑은 날은 다 잘 나와요, 사실. 저 그 QL19인가요? 그 G3? G3 QL 예. G3 그거 작은 거 예, 그걸로 찍어 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 가지고 QL 시리즈, 캐논에서 QL 시리즈는 대박을 쳤던 카메라예요. 캐논 그때 말씀 네, 캐논 역사 했을 때도 시리즈 할 때 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50년대, 70년대는 저렴하면서 이런 거리계 연동식의 렌즈 교환이 안 되는 붙박이 렌즈들이 달린 예. 카메라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력이 굉장히 컸을 시절의 카메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야시카 일렉트로닉 이거를 얼마에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요즘.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건전지를 넣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 이 카메라에 또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내가 1초를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예. 전자식 셔터라도 셔터를 누른 다음에 놔도 얘가 1초 1초 후에 있다가. 자동적으로 딱 닫히잖아요. 예. 얘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얘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초로 찍힌다 그러면 예. 어쨌거나 얘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누르고 있다가 2분의 1초로 얘를 찍힌 다음에 닫힌 다음에 셔터를 놔야 돼. 아,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계속 열려 그건 있더라고요. 불편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낮에 찍을 때는 지가 찍고 닫지만 어두운 데 찍을 때는 예. 지금 닫히잖아요. 열려 있죠. 예. 그러다가 밝은데 지금 닫히잖아요. 아,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놨다 놓으면 그냥 얘가 닫기도 전에 그냥 닫혀져 버려요. 스터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 당시 기술이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롱타임을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이 안 돼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무조건 500분의 1초로 작동을 하는 카메라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비셔터도 안 돼. 전자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비셔터도 안 돼. 얘도 그냥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500분의 1초로 다 치는 거예요. 500분의 1초. 그러니까 얘는 기계식 셔터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셔터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비셔터에서도 건전지는 소모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노출의 정확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까 보여줬던 배터리 체크 버튼을 이거 누르면은요.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면 잘 제가 보일까요? 한번 갖고 갈까요? 가까이 가서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누르면 카운터 누르면은 여기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요. 예. 카운터 필링 카운터 있는데 예. 요쪽 보시면 예, 불이 맞아요. 들어옵니다. 잘 보이죠. 그러면 그럼 배터리가 있다라는 예. 얘기. 그러면 비셔터도 작동을 해. 보여드려야지. 셔터 잠겨 있죠. 잠겨 있죠. 조리개 위에서 이거 안 된다. 안 되나요? 된다. 아, 네. 조리개가 예. 조리개를 닫아 놓고 열려 있죠. 비셔터. 지금 열려 있죠. 셔터 놓을 때까지 계속. 네, 지금 아까 조리개를 잠겨 있어갖고 난 안 되는 줄 알았어.
놓으면 이제 지금 맺히는 예. 거죠. 근데 얘가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500분의 1초로 다치고 말아요. 아, 그러니까 얘도 기계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더 안쪽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얘는 특이한 게 그 거리계 연동의 가운데 초점 맞추는 부분이 노래. 아 그래요. 아까 봐봐, 노랑 초점 맞추는데 봐봐 가운데. 아 그렇네요. 한번 돌려봐봐요. 초점. 예. 이게 그래갖고 초점 맞추기가 수월해요 좀. 그렇네요. 예. 다른 데는 뭐라 그러죠? 일반 약간 음, 현실 색깔인데 가운데만 조금 약간 주황색 빛납니다. 노란빛이 좀 돌죠. 그렇죠. 주황빛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하여간에 어쨌거나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초점 맞추기 생각보다 어, 쉬워요. 선명도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거리에 예,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 프레임 해갖고 이게 시차 보정.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크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GTN하고 GSN은 73년도에 네. 나온 거고 거의 뭐 마지막에 나왔던 바디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바디들이 초창기에 나왔던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렌즈도 초창기의 거는 아까 같이 컬러 야시논이 아니라 그냥 야시논이거든요. 야시노. 컬러 필름에 대응하는 발색, 그렇다고 컬러 필름을 못 찍는 건 아니지만 발색에서 얘가 좀 더 날 수 있다. 거기에 좀 맞춰서 다시 렌즈가 개량이 됐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단순해요. 이 카메라 우리가 M2 카메라 그때 해드렸죠. 예. 펜탁스. 펜탁스 그거 M2. 그거처럼 거리계 연동식에서 그냥 조리개만 맞추고 알아서 찍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항상 누르고 있어야 된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롱 타임으로 갈 때는 지금 봐봐요. 너무 조금 어둡게 가면 계속 열려 있어요. 예, 아직까지 끊기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걸 내가 그냥 놓으면은 그냥 닫혀버리는 그냥 거예요. 닫힌. 지금은 끊겼고. 근데 이거 확실히 알고 찍어야겠네요. 근데 이제 대낮에 할 때 그거 하나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까지 그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CDS 수강 소자가 받아들인 거를 그 전자 뭐 무슨 칩이든 하여간 뭐가 있겠죠. 그 안에서 해갖고 계산을 해갖고 셔터 스피드를 조율을 한다. 66년도에 그 기술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의 라이카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라이카가 아닌 시대를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카메라였다. 야시카. 사실은 시대를 앞서갔던 메이커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미놀타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던 회사거든요. 뭐 시대를 너무 앞서가니까 카메라가 사람들의 인식을 그게 안 됐다가 나중에 그 기술이 다른 카메라에서 쓰는 거죠. 몇 년 있다가 길게는 뭐 10년 후에 그 아이스타트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미놀타 기술이란 말이죠. 참 얘기는 지금은 소니에 넘어가 있지만 그 기술이 소니에 가 있지만 그런 기술들 그렇죠. 제가 미놀타도 그렇고 펜탁스도 이제 뭐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맞는 회사 펜탁스 브랜드 할 때도 예, 그 얘기 많이 듣는 최초라. 그 방송 보셨군요. 예, 그때 방송 같이 안 할 때잖아요. 예. 그랬던 건데 펜탁스도 어쨌거나 흐지부지 굉장히 그 펜탁스도 기술력이 뛰어났던 회사들이고 어쨌거나 야시카도 칸 시대의 중심이었던 전자 기술 쪽의 중심이었던 카메라 브랜드였지만 이제 지명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 근데 여전히 일렉트로닉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서 써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돈 안 달랄 것 같아요. 나 이거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10만 원? 10만 원 중반 정도 15만 원 할 전후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비싸면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QL 시리즈들이 얼마죠? 캐논? 그것도 제가 G3가 있는데 그것도 한 10만 원? 15만 원 언저리에서 샀던 거 깨끗한 같아요.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재미삼아 써보세요. 근데 재미삼아 써보기에는 사진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사진 잘 나왔다 했잖아요. 네, G3. 네, 잘 나와요. 예, 거기 필름을 오랫동안 넣어놨었거든요. 네, 네. 그 예전에 연애원 그 출사 수업 나갔을 때 이태원에서 찍었던 사진을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쯤일 거예요. 네네. 그거를 거기다 넣고 있었는데 이제 컷수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저 찍고 최근에 현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잘 나올 테니까. 이거 좀 써야겠는데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많이 써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이 카메라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요번 방송을 통해서 좀 야시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오래간만에 듣게 됐거든요. 저도 야시카가 처음 알게 된 게 이 가난자의 라이카 요거 때문에 알게 됐고, 그러다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야시카 T 시리즈. T4 예. 그거 T3 뭐 그걸로 알고 있어서 T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자동 카메라. 그래서 야시카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약간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랑 콜라보 해가지고 일회용 카메라 있잖아요. 야시카에서 나오는 거. 예. 일회용 카메라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야시카 뭐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빌려서 그게 아마 교세라가 문 닫으면서요. 그 네. 브랜드가 아마 홍콩 어떤 회사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회용 카메라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시카 이제 콜라보 할 때 뭐 X로 하고 그래서 슈프림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일회용 카메라가 나오더라고요. 성능이 어떨지는 저는 아마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뭐 어차피 일회용 카메라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라서. 그렇군요.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2024년 두 번째 방송에서는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라고 필름 카메라 그 G3는 예전에 해드렸고요. 야시카 일렉트로닉 35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박물관에도 깨끗한 것들이 보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공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라이카를 쓰시기 전에 거리기 연도식 카메라의 맛을 한번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카메라라든가 캐논의 QL 시리즈들 그런 것들 관심 갖고 얼마 안 하니까 한번 써보시고 그런 장단점들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라이카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롤라이프렉스를 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면 일단 저렴하게 야시카 매트 124G라든가 야시카 매트라든가 그 당시에 나왔던 것도 얼마 안 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뭐 20만 원 전후 깨끗하면 그렇게 사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보고 롤라이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